네, 왼쪽,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배우님 계시면은 감독님과 김재영 배우님 모실게요. 단체컷 찍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작할게요. 네, 정면이요.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시선 왼쪽부터 보실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선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시선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할게요.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편하실 대로. 네, 오른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저의 어떤 모습보다 그냥 영화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좀 저는 매력이 있었던 지점이 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와 조금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우려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영화를 봤더니 그래도 집중하고 계속 달려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서 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거보다 이 영화에 잘 녹아 있어서 영화 자체가 좀 재밌고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최민호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스크린으로 데뷔하시고 첫 주연작인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소감은 사실 많이 떨린다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큰 자리가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독님께 드리고 싶고, 또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많이 설레이는 기분도 많이 들어요. 과연 어떻게 많은 대중분들께서 봐주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잘 해 보였다고 생각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떨림과 설렘을 같이 공유하면서 영화를 만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김재영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두 남자에서 맡은 성훈 역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절대 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캐릭터를 이제 소화하시기 위해서 어떤 연기에 중점을 두셨는지. 아, 네. 되게 영화에서는 되게 못되게 나왔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연기하느라고 되게 감독님이 처음에 저를 이미지만 보고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악의 그런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를 보면서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상의를 했고, 저도 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다들 놀잖아요. 그랬던 기억들을 많이 되새기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과 최민호 씨께 여쭤볼게요. 먼저 감독님은 최민호 씨를 주연으로 발탁하셨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 시나리오 쓸 때는 원래 진일 역할에 거친 인물을 좀 염두에 두셨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민호 씨의 이 사슴 같은 눈망울에 끌리셔서 이렇게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신 거를 이제 부산영화제 때 앞서서 들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최민호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호 씨께는 진일 역할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신 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 캐릭터 위해서 담배도 배우고 또 끊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비단 담배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연기를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또 도전을 했다는 게 무대에서의 가수 민호 때와는 또 뭔가 좀 더 다른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연기자 최민호로서의 마음가짐 준비하셨던 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좀 아픈 영화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 캐릭터들을 미화시키거나 어떻게 스스로 시나리오 안에서 스스로 변명하려는 노력은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뭐 우리랑 다를 것 없는 현실적인 인간이 됐으면 좋겠고, 누구나 그렇듯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크게 도덕적이지 않은 면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가 보여지고 싶었는데,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시나리오 의도는 그렇지만 관객들하고 극중 캐릭터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비록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정말 저 사람 싫다 이래버리면 안 돼. 그게 이제 걱정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독이 이 캐릭터를 연민은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뭐 바른 친구는 아니지만 얘도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결국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배우 스스로 해야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친구가 도둑질을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뭐 용달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돈을 훔치는 경우가 태반이고, 결국 이제 이 친구도 불우한 환경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또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배우가 그런 나쁜 역할인 거죠. 그런데 나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인물 안에 들어있는 아픔과 그 삶을 표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 최민호를 보고 특별히 감독이 노력을 안 해줘도 우리 이제 실제로 촬영할 때는 배우 최민호에게 계속해서 강인함과 이제 사악함을 요구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배우 자연인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뭐 이거 영화 준비 전에 감독이 했던 고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배우였다고 생각됩니다. 생전 첫 간담회라서 말이 어리버리 말이 많아지는데 기사는 좀 이쁘게 써주십시오. 네, 아까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사실 진일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좀 두려운 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두려웠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좀 대중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다르지만 또 새로우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각인이 돼야 될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이 캐릭터에 다가가기에 어색함을 좀 줄여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제가 먼저 이 연기를 하는데, 물론 이 두 남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캐릭터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 담배도 배웠고, 뭐 극중 대사에서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하는 거지만 마치 옛날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많이 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고, 어떤 것이 좀 잘 투영이 돼서 스크린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표현이 될까요? 라는 걸 중점을 두고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 리딩을 사전에 많이 하면서 감독님뿐만 아니라 여기 제 옆에 계신 마동석 선배님이 과연 네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면서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고 촬영에 들어갔던 것이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좋게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마동석 배우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간미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점 때문에 끌려서 영화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어떤 이유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최민호 씨에게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사실은 되게 건강한 아이돌 이미지랑은 정반대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안 받았을 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시나리오를 쓴 사람보다 항상 시나리오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 굉장히 흥미 있었고, 좀,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장면들이,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드라마들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었지만, 장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한 번 더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새롭게 느껴지는, 이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발하게 써내는 감독님을 만나고 싶었고, 감독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또 다른 끌린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맡은 형석 이 역할이, 제가 보면서도 참 이게 못되기도 했고, 악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약간 어느 지점에서 불쌍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증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고, 그런 묘한 지점들을, 한번 잘 풀어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액션도 당연히 많이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영화들에서 추구하는 리얼함들보다 조금 더 진짜 같아야지 드라마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 모든 점들이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처음 이게 약간 마이너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영화를 보면서 점점 빠져들면서 이게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변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져서 저는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사실 첫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만약에 두 남자에서 진일 역할을 내가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점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궁금점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들었던 게 좀 걱정거리였던 것 같은데 걱정보다는 뭔가 그 궁금함이 오히려 저를 더 끌리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없을 때 원래 사실 마동석 선배님이랑 평소에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전부터 알고 지내서 이제 회사와 이제 상의를 하고 있던 중간에 이제 선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가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할 거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회사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선배님이 해준 말씀이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어떤 거 같냐, 이 시나리오나 네가 하는 거에서 어떤 거 같냐 했더니 저는 너무나도 하고 싶고 이런 작품을 만나게 되고 형님이랑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형님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너를 응원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더욱더 제가 하고 싶어서 달려들었죠. 회사에 더욱더 제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내비쳤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좀 더 생기니까 걱정거리보다는 그런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캐릭터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질문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입니다. 영화 정말 너무 쫄깃쫄깃하게 잘 봤습니다. 예. 저는 우선 마동석 배우님께 질문 드렸는데, 부산행에서는 이제 임신한 아빠였다면 이번에는 중학생 딸을 둔 아빠 역할을 하셨어요. 가벼운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제 소감 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두 분께 질문 드릴 게 있는 게 마동석 배우께서 워낙 액션에 되게 일가견이 있으시고 뭐 부상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또 너무 이제 액션씬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뭐 허를 찔리는 애드립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산행에서는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사람의 남편이었고, 이 영화에서는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이 생겨서 아이가 커졌죠. 그거에 대한 소감은 나이를 먹는구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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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더 이제 좀 있으면 더 큰 딸 아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액션씬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마동석 선배님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민호 분이랑 이렇게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 등을 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찍고 나서부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되게 감독님이 쉽게 끝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액션씬이 굉장히 많았는데 살아있는 액션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합을 굉장히 많이 맞췄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 선배님이랑 같이 할 때는 일단 설정 자체가 한 방에 KO라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그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액션씬을 찍으면 원샷 원킬로 선배님이 끝내주셔가지고 저도 한 대 맞고 잘 뻗고 무사히 또 앵글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맞아야 더 멋있게 잘 맞게 나올 거야 이러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액션 씬 찍으면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비밀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민호도 그렇고 김재영도 그렇고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항상 촬영 때, 액션씬 촬영 때마다 마 선배님이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 영화 내에서는 민호가 많이 두드러 맞는데, 정작 촬영장에서는 민호는 다친 곳이 없고, 마 선배님은 일단 영화의 첫 촬영 분량이 모텔씬이었는데, 오시자마자 조 감독님이 컷을 늦게 부르는 바람에 실제로 목이 쫄리셨고, 맞줄에. 두 번째 촬영하러 오신 게 편의점에서 쓰레기통을 팔뚝으로 맞고 민호를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쓰레기통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두 번 테이크도 갈 수 없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손목을 다치셔서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안 아픈 척 하셨지만 손목이 다치셨고, 그 다음에는 노래방에서 민호가 쇠파이프로 때릴 때 선배님이 이제 워낙 팔뚝도 거대하셔서 뭐 아대를 찰 수도 없는 팔뚝이라 팔꿈치만, 뼈만은 좀 보호하겠다고 팔꿈치만 차셨는데, 우리 최민호가 팔꿈치만 빼고 나머지를 다 때리셔서 온 어깨 팔뚝이 멍이 드셨습니다. 항상 베테랑의 액션 배우지만 부상은 혼자 다 당하신다는 거. 이 자리 빌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게 혹시 둘이 하다가 뭐 허를 찔리는 뭐 대사가 있었나? 아, 허를 찔린 거는 계속 정말 다행히 저와 붙는 씬들은 그렇게 크게 애드립을 많이 안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영화를 보고 나서 허를 찔렀던 것 같아요. 그 선배님의 애드립에 너무 재밌었고, 아, 역시 선배님의 애드립은 내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스타 이은지라고 하고요. 감독님이랑 김재영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영화 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좀 어둡고 보는 내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요. 감독님은 이 영화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하시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재영 배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우가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느 정도 이 캐릭터를 이해를 하고 납득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긴 하잖아요. 이제 그냥 무차별적인 악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약에 취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랬는데,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극 중에서 형석이라는 캐릭터가 46살 설정인데요. 이 캐릭터가 18살 때, 지금 현재 진일이 나이가 18살로 영화에서 나옵니다. 근데 진일이 나이 때 그 사채업자 김원식하고 같이 거리에서 진일이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었죠. 그러고 이제 뭐 삐끼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살았었고, 그래서 와이프가 꽤 젊잖아요. 딸은 나이가 꽤 그 와이프 나이보다 비해서 많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설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화에서는 일절 설명 없이 현 시점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 과거의 모습들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석 캐릭터가 과거의 진이라고 똑같은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또 지금 가영이 나이인 18살을 먹은 어떤 야간업소에서 만난 여자를 덮쳐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딸을 가져서 가정주부가 된 케이스죠, 형석의 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형석은 진이를 보면은 자기 과거를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영이도 자기 과거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들한테 만약 악하게만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진일이도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게 어떤 타인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커다란 계기가 있지 않은 한 형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세대인데, 젊은 세대와 그 윗세대의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과거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미래인 모습인 거죠. 이 두 모습이, 두 세대가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서로 응원을 해주면은 너무 살기가 좋을 텐데, 이들이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가슴 아프지만 우리 현실과 우리 삶의 모습도 이건 이제 너무 액션 누아르 영화라서 그런지 사회 부정적인 면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어떤 이 둘도 다 소외계층이고 세상으로부터 뭐 버림받고 세상에 대해서 상처도 많은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끼리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영화를 보고 느끼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그것도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영화가 즐거움과 이런 오락은 선사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 슬픔, 이 감정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삶을 다시 반추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훈 역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만 나오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 악역이라는 거를 하면 되게 세야 되고 약간 좀 많이 무서워야 되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야 되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동석 선배님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냥 세기만 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악역이라는 걸 감독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뭐 학대받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저희가 좀 내용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에 취한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나게끔 했던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선 더스타의 성진입니다.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그 샤이니 민호 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좀 기대는 안 했는데 그 최민호 씨의 연기가 빛난 두 남자라서 인상이 깊었고요. 그 연기와 가수 활동 중에 이제 배우가 더 편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같은 소속사 그룹 후배 엑소의 도경수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형이 한 주 차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조언이나 응원해 준 게 있는지. 그러니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형 개봉일이 두 남자 때문에 먼저 개봉을 앞당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더군다나 이렇게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또 주연이란 타이틀을 또 달게 되어서 너무나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뿌듯하고 영광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느 게 더 편하다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두 개 다 아직 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었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제 최민호라는 모습이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서 좀 새로운 그런 저의 모습이 좀 가슴속 깊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열정적으로 이번 작품에 좀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또 회사의 또 동생인 또 엑소의 디오 도경수 친구가 또 영화를 또 앞두고 또 그 영화도 또 브로맨스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장르는 저희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이 어떻게 또 개봉 시기도 그렇고 좀 맞붙게 됐는데 원래 같은 회사이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 영화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영화 찍을 때도 사실 그 영화 찍을 때도 제가 열심히 촬영 잘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아직 서로에 대해서 이 영화 사실 저는 시사회에 너무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겹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번 같이 또 비슷하게 또 개봉식이 되는데 또 선의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끼는 후배로서 또 형 영화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영화 두 남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촬영장에서는 항상 유쾌하고 즐겁게 그렇게 촬영했지만 영화에 임하는 태도와 영화의 성격은 상당히 진중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 와서 우리 영화 많이 봐주시고 그 묵직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큰 영화는 아니지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영화를 같이 찍어서 너무 즐겁게 찍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너무 좋게 봐서 감독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 오늘 이렇게 또 추운데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오늘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두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좀 다가가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모습이 가슴 깊숙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남아 있었으면 오랫동안 간직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두 남자 정말 추운 겨울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과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이 배우들의 감정을 같이 공감하면서 보면은 더욱더 스릴 넘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요. 같이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배우 선배님들이랑 좋은 감독님이랑 같이 작품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한테 악역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개봉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